운임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굉장히 짧아요.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분들이 대응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사건 수행하신 분 중에 제주도 계신 분도 계시고요. 100% 승소를 했고요. 제가 화물 운송업 관련해서 상담을 거의 한 2,000건 가량 한 것 같은데,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운임 미지급 건이에요. 그만큼 승소 사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,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청구 금액이 정말 적은 사건은 15만 원짜리 사건도 있었고요. 많은 사건은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 어떤 분들께서는 운송 미지급이면은 일을 한 번 해주고 운송료 못 받은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일자리를 주선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실제 결제는 그 다음 달이나 그 다다음 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한 번 결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미 쌓여있는 돈이 2천만 원,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.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, 우리 의뢰인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인데, 그럼에도 주지 않아가지고 오신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소송을 수행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이겼다는 거고요.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0% 승소를 했고요. 근데 특히 미지급 운송료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좀 빨리 제기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, 그 운임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굉장히 짧아요.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뭔가 법적 조치를 하려고 그럴 때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법정 이자로 연 12%의 비교적 고율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소송을 통해서 미지급 운임을 청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, 그렇게 됐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혼자 소송을 수행하시다가 이제 패소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패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, 첫 번째는 피고를 잘못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좀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보시다가 승소 판결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걸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요구사항을 제때제때 이제 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, 생업이 바쁘시다 보면 그걸 제대로 못 하시는 거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게, 선생님들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법정에 출석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변호사를 선임 안 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나가셔야 돼서 좀 마음의 부담도 있으신 경우가 있죠.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들이 대신 나가니까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진행하실 때 제일 부담되는 게 변호사 비용일 텐데,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소송을 제기했다. 그럼 결국엔 그 친구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고, 친구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거잖아요. 그럴 때 5천만 원에 비례해서 법원에서는 패소한 사람에게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.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법정으로 정해진 그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 정도인데,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면 한 10% 정도가 변호사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소송 중에 15만 원짜리 소송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럼 15만 원짜리 소송이면 10%니까 15,000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다행히도 법정 변호사 보수는 최저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3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누가 5만 원 운송료를 안 줬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했을 때 3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지급 운임료 소송에 있어서는 최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 보수만 착수금으로 받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큰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사건 수행하신 분 중에 제주도 계신 분도 계시고요. 부산에 계신 분도 계시고, 저는 실제로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. 보통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게 되면 일단 전화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고, 미지급 운임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요청을 드려요. 그럼 그 필요한 자료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부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미지급 운임건 같은 경우는 그 운임을 주지 않는 쪽에서 사실은 그냥 막무가내로 안 주시는 거거든요.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돈을 주기 싫어서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진행하면 이분들이 대응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
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전후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, 특별하게 그 상대방에서 뭐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나 운임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 1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빨리 못 받으시니까 좀 아쉬울 수 있는데,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통할 경우에 연 12%의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물릴 수가 있거든요. 그걸로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미지급 운임권 관련해 가지고 뭐 고민이 많으시고 변호사 보수에 대한 거, 그다음 상담료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텐데, 일단 저희 사무실에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요,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사건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그 미지급 운임권 관련해 가지고 많이 궁금해 주시는 부분들 위주로 좀 대략적인 걸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럼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뭐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고, 생각보다 하시는 것보다는 큰 비용 없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는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